나를 미리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사수가 우리와 안면 있는 분들과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와 저는 그분들에게 도와주셔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희들 벌써 아르바이트 다 끝나가는 거야? 들어온 지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이 참 빨라. 창고에선 말썽 안 부렸지? 너희들 데려가려고 여기 있는 김씨가 로비를 많이 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사수가 어리버리한 우리를 구해줬다는 말에 새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일하면서 사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요. 너희들은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서 좋게 넘어갔지만 난 매일 혼났어. 일은 단순한데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 헛발질만 매일 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랑 닮아 있어서 데려온 거야. 돈 벌러 왔는데 그러다 쫓겨나면 안 되잖아. 초등학생 같은 사수한테서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아저씨가 저를 지지하고 도와준 것처럼 사수한테도 그런 면이 엿보였어요. 의외이더군요. 제가 정작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 사수가 내색하지 않아서 못 알아본 거죠. 보기와는 다르게 속 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수와 제가 볼 날이 이제 채 하루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뭔지 모르게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좀 더 사수에 관해 알고 싶었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나며 거기서의 인연도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제가 하고 많은 대기업들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취업 후 저는 제가 일할 부서를 배정받기 전 각 부서를 돌며 동기들과 같이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다들 새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환영해 주었어요. 건물 이곳저곳을 돌며 조금은 지쳐가고 있을 때 제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휙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간 곳이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인 경영전략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실세인 본부장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데리고 안내해주던 선배님이 본부장님을 뵙는다고 하니 많이 긴장한 듯 했습니다. 자, 긴장 풀고. 내가 다 떨리네. 경영전략실에서 이번에 들어온 신입들 중 차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실수하지 말도록.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아니다.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선배님의 긴장감이 우리들에게 전이됐는지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선배님이 이처럼 긴장한 이유는 제가 근무하며 들은 본부장님의 소문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건 상대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못하면 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하더군요. 특이한 사람이었죠. 거기다 잘 삐지기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아무튼 본부장님은 우리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바쁜지 우리가 온 것도 모르고 등을 돌린 채 계속 통화 중이다 부스럭거리며 뻣뻣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을 뒤돌아서 바라보다 갑자기 통화를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는 그때 처음 본부장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전 본부장님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죠. 실제로 휘청거렸고요. 선배님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창고직이 저의 사수였어요. 어째 이런 일이. 사수는 아니 본부장님 또한 저의 얼굴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니 영문도 모르고 서 있는 동기들에게 퍼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제군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이번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인재가 그 인재인가? 아무쪼록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다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짧은 인사는 강렬했으나 제 마음에 콕 박히는 것이 있었어요.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본부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선배님과 동기들의 눈이 커졌고 저 또한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지요. 왜 지금 이 순간 저를 불러 세워서 난처하게 만드는지. 못 알아볼 뻔했는데 어엿한 숙녀가 다 되어 나타나다니.
그건 제가 물어볼 말입니다. 사수, 아니, 본부장님은 어떻게 여기 계신 거죠? 그때 누군가에게 많이 밉보여 내 진심을 보여주려고 제일 낮은 곳에서 나죽어수 하고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시기였지. 그러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반성하며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됐지 뭐. 그의 말 속에는 그가 밝히지 않은 그의 정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가 긴장이 덜 풀린 상태라 그의 말은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뒤 배경이 어마무시하게 후덜덜한 본부장님이었지요. 그런 분이랑 제가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니. 본부장실에서 나온 저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어요. 사실대로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없어 이리저리 둘러대며 관심을 저지시킨다고 진땀을 뺐네요. 본부장님과 얽히고 설킨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지시를 받으며 저는 경영전략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긴 신입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벅차고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파김치가 되어 들어가니 이모는 제가 걱정이 돼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아유, 네가 이러는 걸 보면 형부가 얼마나, 아니 하늘에 있는 언니가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 일 좀 적당히 하고 연애도 하면서 젊은 애들답게 살아. 응? 저도 이모의 말처럼 그러고 싶었지만 다들 부러워하는 부서에 들어온 거라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론 본부장님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늘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여서인지 퇴근 시간 후 남아서 일하다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라 깜짝 놀랐지요. 옆에는 이모가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너희 회사 본부장인가 뭔 시기인가 한 사람이 널 들쳐업고 왔더라. 나한테 전화해서는 숨이 넘어가는데 마침 저기 오네. 일어났어? 내가 이모한테 조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엄청 혼났어.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었다가 출근해서 업무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전 따로 업무 조정할 필요 없이 계속했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 믿고 맡겨주세요, 본부장님. 그때나 지금이나 고집은 여전하네. 알았으니까 회복될 때까지 푹 쉬도록 해. 이모는 저와 본부장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저희 사수였다고 말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저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며 휴식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본부장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의 병문안을 왔어요. 보는 사람 눈도 있고 불편하기도 해서 그만 오라고 애둘러 말했는데 영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직원 챙기겠다는데 누가 눈치를 줘. 눈치 주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창고로 다 보낼 테니까. 나이를 어디로 드셨는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병문안 와주는 본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해서 모르던 개인적인 사실들을 속속 알게 되었죠. 그는 회사에서 나도는 소문과 달리 여성관계도 과거도 복잡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비운의 황태자일 뿐이었죠. 쟁쟁한 형들과 누나들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을 정도였으니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해줬습니다. 그 또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면서 좋게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그의 얘기 속에선 씁쓸함과 짙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개인사를 들려주고 난 후부터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저 또한 저의 얘기를 다 해주니 그의 남다른 따스한 배려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한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였는지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렸어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남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회사에서 그를 매일 마주치고 자주 본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하니 그가 심하게 반대하더군요. 이제 나한테 애정이 식은 거니? 난 널 한순간이라도 안 보면 현기증이 올 것 같아. 왜 그러는데 지우야? 뭔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그의 유치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을 제 귀로 직접 들으니 너무 오글거렸고 사실대로 말한들 먹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왜 자꾸 예전에 엄마 곁에 어린아이 같던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매번 느낀 거지만 그는 연애하는 데 있어 초등학생처럼 굴었는데 때로는 정말이지 제가 아빠같이 여겼던 아저씨와 너무나 느낌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끌렸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단순하고 단순한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엄마를 바라봤던 아저씨.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되어 그와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회사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은 거르지 않고 직진이었어요. 이랬으니 눈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저의 회사 생활은 심히 곤란해져 갔습니다. 그나마 그가 있던 부서에서 일해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저에게 날아드는 눈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결심한 듯 저에게 청혼하더군요. 눈물이 핑 돌 만큼 너무 감동적이었죠. 사실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에게 어울리거나 한 사람인지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그가 10분 이해했는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가정사를 마저 고백했어요. 내가 너한테